레고캠바이오의 박세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여러분한테 드릴 제 얘기는 레고캠바이오란 신약 벤처의 굉장히 특이한 스토리입니다.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전달해 드려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는 첫째, 창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 그거를 파이낸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고려사항이 레고캠바이오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저희 회사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13년 동안의 바이오 벤처의 파운더로서 제가 느꼈었던 몇 가지 팁스를 한두 가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 어떤 한 회사를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한 페이지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세 번째, 누구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이 네 가지가 한 회사를 만약에 한 페이지 또는 3분으로 설명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저희 회사를 자세히 소개할 시간은 없어서 이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들이고,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는 누구고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무엇을 했느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은 신약 프로그램의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을 갖고 어떤 실적을 냈느냐,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런 그동안의 실적을 보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2000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내 주요 기술 이전 계약 순인데 저희 레고캠바이오하고 브릿지가 했었던 베링거 인게라임의 13억 불 언저리의 기술 이전, 그리고 15번째에 있는 다케다의 기술 이전한 저희 ADC 플랫폼, 이렇게 해서 금년 순위상 두 번째와 15번째의 실적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한 회사가 10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이러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모습 회사의 간략한 소개였었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희가 어떠한 파이낸스적인 측면에서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시리즈 A 투자가 오기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젤 투자, 그 라운드에서는 얼마를 해야 될까? 과연 이런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저희가 4명의 창업자가 4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젤 라운드에서는 6억에서 7억 정도의 자금을 펀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 4억과 6, 7억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창업을 해서 시리즈 A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까지 어떠한 연구 성과를 내놔야지만 그 단계가 되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는 시간을 약 1년여로 보고 1년여 동안에 쓸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약 7, 8억 정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약간 여유 있는 한 10억 정도의 초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정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뭐 엔젤 펀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창업하던 2006년만 해도 엔젤 라운드 하면 주로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나 또는 회사 동료들 또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엔젤 라운드에 참석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1인당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했었던 이유는 저희도 저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회사를 믿고 저희 사람을 믿고 투자하신 그분들이 설사 저희 회사가 망해도 허용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개 그 엔젤 라운드에서의 이제 투자 조건은 보통 5배 전후, 5배에서 10배 정도의 배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저희는 20배수를 했습니다. 20배수를 한 이유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고 저희 회사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보통 벤처 2-3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금 조달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신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제 2&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비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들고 시간은 3배 이상 걸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희는 회사에 아무런 외부적 추가 캐시인 없이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 그것이 얼마인지를 산정해내고 저희 회사의 자금이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 수준에 왔었을 때 오기 몇 개월 전서부터 펀딩 작업을 해서 그 다음 피어리어드를 준비하는 이제 이런 원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조건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대개 신약 쪽의 바이오벤처들의 창업자들은 대학 교수님이거나 또는 대기업 기업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하는 이제 사이언티스트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회사를 차려서 초기에 펀딩을 받을 때 대개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만데 겨우 이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해? 나는 문 닫으면 문 닫았지 그 돈 못 받는다.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자존심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지연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점점 말라가고 있으면은 칼자루는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펀딩 작업을 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근접하도록 유리하게 펀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뭐 5개월밖에 여유 자금이 없다. 이런 경우는 스스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서 지금 이 VC를 선정을 해서 초기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 바이오 벤처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몇 개의 그 탑 VC들 중에 3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펀딩을 받았고요. 그 펀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는 여러 다른 펀드들이 있었는데 그쪽 부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VC를 회사가 유치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레퓨테이션이나 가치를 내가 아무리 우리 회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VC들이 이 회사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자체보다 더 좋은 레퓨테이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조금 납비하더라도 좋은 VC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선정된 VC들이 저희 그 상장 후까지 7번, 8번에 걸쳐 가지고 팔로우업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의 측면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회사가 지난 13년 동안 회사에 그 동안에 들어온 돈이
얼마이고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캐시인의 소스입니다. 자체 조달이라고 하면 자본금을 포함해서 이제 IPO를 포함한 뭐 이런 내부 조달이 되겠고요. VC 조달이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펀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신약 바이오벤처는 국제과제, 그다음에 뭐 차입금, 기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13년여 동안 2,270억 정도의 캐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쓴 돈이 약 1,38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요 정도쯤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조달한 1,29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형태로 조달이 됐었을까 하는 부분을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가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있고요. 창업서부터 8번째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받기 전에 그 회사의 캐시 잔고가 얼마였었나, 제가 아까 1년 6개월의 기준을 적용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VC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창업했었을 때 돈이 당연히 없었죠. 4억으로 창업을 해서 그 다음에 엔젤 라운드 생략했습니다. 3개 창투사로부터 45억의 시리즈 A 펀딩을 받고, 여기 지금 에이티넘 사는 동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사람 이름은 바뀌었었습니다만 요 지금 에이티넘 한투파, 에이티넘 동향 한투파, KB 등등등 지금 저희가 상장 후에까지 계속해서 팔로업 투자를 받은 이런 그 레코드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 투자자만 딱 보고서 저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신다면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팔로업 투자를 해줬느냐 아니, 이 하나가 굉장히 큰 근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가 1년 6개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은 다음에는 50억, 그 다음에 상장 후 초반에는 150억, 현재는 250억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1년 6개월의 자금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요. 자, 이 그래프에 있는 이 숫자들의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었던 이런 창투사들하고 회사가 그럼 해피했느냐, 요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했을까? 초창기에는 액면가 4억이죠. 그 다음에 123억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았고요. 2년 단위입니다만 200억, 400억, 6, 700억, 약 1000억, 1900억, 4000억, 6300억 이런 식으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투자를 받아서 받은 돈으로 회사의 밸류업을 해서 계속해서 올려간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 뭐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거 숫자 공개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숫자 어느 회사든 다 있겠죠. 그러나 보여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거는 숫자이고, 이 숫자 이면에 있는 회사가 어떠한 철학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서 운영했느냐는 노하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노하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눠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혹시 물어보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 노하우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업 노하우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혹시 창업을 예를 들어 4명을 할건 5명이 할건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교과서에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이긴 한데, 저는 회사 창업했었을 때 이런 원칙을 갖고 했습니다. 빼면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초창기 4명의 창업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국신약계의 거두 김영주 박사, 그리고
굉장한 케미스트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장,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기능인 바이올로지의 디렉터, 그리고 CFO인 저 4명입니다. 이 4명을 100으로 했었을 때, 그 회사의 가치를, 4명이 맡는 회사의 가치를 100으로 했었을 때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는 게 좋겠는가? 한 사람을 빼보는 겁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을 빼보는 것이죠. 그러면 100짜리가 얼마가 될까? 이 부분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그게 무슨 뭐 원칙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초창기 4명 중에 김영주 대표를 빼보니까 회사가 20-30%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라고 하는 사람 없이는 회사 존립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회사라고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빼보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지분은 또 하나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을 뺐을 때 다른 사람으로 쉽게 그러한 수준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쉽게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김영주라고 하는 그 분은 대체 불가능한 분인데요. 예를 들어 연구소장이나 바이오 디렉터나 저 같은 사람은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뺐었을 때 다른 사람을 쉽게 대체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대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의 지분을 가지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뭐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만은 특히나 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언티스트 출신의 CEO나 연구소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본인은 빼는 대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만 빼보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기업가 정신인데 10몇 년 해보니까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빼보는 저기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지금 현재 이 모습에서 내가 빠지면 회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판단해보는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벤처회사 초창기 시작하실 때는 조직장 내지 팀장 임명을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조직의 수준은 조직장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현재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팀장, 조직장으로 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일단 액팅 팀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정식 직책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넘는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특히나 조직장은 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마지막입니다만은 대기업에서 20년 그리고 바이오벤처라고 하는 험한 세상에서 13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질문사항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서 월급 받으면서 잘 있다가요 벤처를 해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해보니까 이게 대기업에 있을 때하고 다르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이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을 그 당시 저희가 했었을 때가 2012년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가 기술성 특례 상장 두 번을 떨어졌습니다. 두 번을 떨어졌는데 한 번은 처음에는 통과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자진 철회했고, 두 번째는 기술성 평가에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고자 제가 이 문상가는 상복을 입고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거래소 심사팀장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저지른 레고캠 바이오의 길성 심사 통과를 못 시킨 것은 대한민국 신약 연구에 장애를 선고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복을 입고 왔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비장한 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소에 규정을 바꿔서 저희가 세 번째 올라가서 좋은 결과로 통과가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스토리 중에 한 가지 얘기를 들은 거지만 이 바이오 벤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아는 자리에 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괴롭기도 합니다. 이런 괴로운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열정을 갖고 극복해내자, 한번 해보자, 이런 열정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이런 주제넘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